5월 19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46일째입니다. 1146일째. 지금 코로나19가 서울구치소까지 덮쳤는데요. JBC 뉴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빨리 안전지대로 옮겨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 공화당도 이 당 논평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안전지대 빨리 옮겨야 된다는 그 논평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서울구치소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코로나 양성 반응이라든지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요, 이 나라 뒤부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빨리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안전한 곳에서 머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JBC가 방송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이 방송은 이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방송 보지 마세요.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그 까닭을 좀 듣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요, 이 방송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이미 미래통합당은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그 보수정당이 끝난 겁니다. 보수정당 스스로 공멸, 자멸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번 총선에 있어서 대표 원인이 반공, 또 친일, 또 막말, 또 거구, 이런 식의 어떤 이번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진단하는 그 통합당을 보고요,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도 진짜 완전 속이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죠. 그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농락, 속여왔던 지난 30년보다 더한 지금 이 통합당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요, 이제는 이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완벽하게 갈라지는 이런 형국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오늘 당초 제가 2시에 JBC 뉴스를 방송하기로 했는데요, 약간 늦은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 오늘 세무서하고 구청에서 일 처리가 좀 늦어가지고요, 제가 방송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JBC가라는 말요, 이제 오늘부로 JBC가는 이제 역사 속으로 넣고요, 오늘부터는 방송을 JBC 뉴스로 시작합니다. JBC가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많이 까왔습니다. 까고 깠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는 게 좀 한계점이 이르렀고, 이제는 보다 더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다양한 뉴스를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찾아뵙기 위해서 소위 까는 것보다는요, 정확한 뉴스의 정보의 제공, 물론 그 기본은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깝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JBC가의 어떤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JBC가를 JBC 뉴스로 제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JBC가라는 말보다는요, JBC 뉴스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왜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번 따져봅시다.
예전에 이제 8년 전에 이 제비치과가 만들어질 때 우연찮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뭐 대학로 쪽에서 이제 뭐 해화동 있죠. 거기서 골목길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누가 이제 까라고 얘기하더라. 까. 제가 이제 이 기자 시절에 상당히 많이 깠거든요. 까는 놈으로 좀 이래 이 까라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이 나이도 묻고 또 깐다는 게 왠지 또 약간 이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제 이미지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JBC 까를 JBC 뉴스로 변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지금 JBC 뉴스로 이제 올렸는데요. JBC 인터넷 신문도 JBC 까로 나옵니다. JBC 인터넷 신문도 JBC 뉴스로 해가지고요. 서울시에 제가 제호 변경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서울시에 그 제호 등록 변경 신청서가 도착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제호가 JBC 뉴스로 변경이 되면요. JBC 까는 이제 지난 이 8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까는 내려놓겠습니다. 요즘 뭐 까를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까를 사용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차별적 부분들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문화 이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뉴스로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래통합당인데요. 미래통합당이 이제 어제 총선 평가 및 미디어 환경 분석에 대한 이 국회의원회관 쪽에서 이제 행사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보면 이 보수의 황혼, 우파의 새벽이라는 주제로 발표 났었는데 이 자가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행정관을 지낸 장경상 씨입니다.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인데요. 저는 국가경영을 연구원이든 뭐든 이런 단체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나왔던 발언들 해박해보면요. 이 막말, 꼰대, 꼴통, 낡음, 적폐, 호통, 수구, 거구, 친일 이제 이것이 바로 소위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대표한 이유였다. 이기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는요. 정의, 공정, 공공, 세련, 선, 추구, 아마추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정리를 했다. 이 자 정신 상태를 분석해 봐야 되고요. 이런 자가 지금 국가경영을 연구원에서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자가 이명박 정권 때 행정관을 지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대부분 이 정관계 요직을 박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보수파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친일, 또 거구, 반공 이 세 가지 키워드는요. JBC 까 방송이 그래 나는 거구다. 그래 나는 친일이다. 나는 반공이다라고 가장 선명하게 외쳤던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요. 미통당에서 이런 하나의 주장들이 전체 다 수긍과 공감과 또 거기에 따르는 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마 저는 미통당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친일이 있습니까? 친일이 있어요? 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이 대한민국에서 친일 아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이 친일의 정의가 뭡니까? 친일의 정의가 뭐고
이 친일이라는 것은요, 이 북한이 늘 써먹던 민족 어떤 그 여러 가지 가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반대급부적으로 친일을 이용해 왔는데요. 친일, 무엇이 친일입니까? 윤미향에 대해서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적질하는 것도 지금 좌파들은 친일합니다. 어쩌면 이 친일이라는 프레임은요,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통당은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지난 16일 날 계룡산에서 방공 블록을 만들겠다. 그 방공 블록은 미국과 일본, 홍콩, 또 대만과 자유주의 우파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한 블록, 이 블록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친중 세력들 그리고 이 종북 세력들 이 방공 벨트를 해가지고 이자들과 대결 구도를 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꾸 방공하면요 구시대 하는데요. 제가 미통당 그 돌다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적화 통일을 시키겠다.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북한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라는 그 전략 전술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시가 방공이었습니다. 5.16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그런 게 방공이었습니다. 바뀐 게 있어야만 방공을 내려놓고 또 방공을 외치는 자들을 소위 이 낡은 수구 세력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요. 북한은 바뀐 것도 없고 북한은 대한민국 적화 야욕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방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지금 현재 방공을 외쳤다는 이유로 그래서 미통당은 이제 방공에서 벗어나야 된다. 방공에서 벗어나면 이 병신들은 어떤 거를 추구하려고 하겠습니까? 뭘 추구합니까? 그 추구에 대한 대안들을 방공을 벗어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뭡니까? 지금 미통당은 자유시장 경제, 이 대한민국 보수파의 전통적 가치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안보, 그리고 한미동맹, 한일 간의 우호협력,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자, 이 키워드 속에서 지금 현재 우파들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 이것은 하나의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태극기 세력들에 대한 낡은 수구 꼴통이라는 얘기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런 수준의 생각을 가진 애들이 지금 현재 미통당의 현주소입니다.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방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을 소위 뚫고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좌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구 지금 현재 이 김무성이 등도 그렇고 미통당은 태극기 자유우파들을 극우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극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폭력이 수반됩니다. 자, 민족주의 개념을 가진 자들은 바로 좌파들입니다. 좌파들은 민족 공동체로 해가지고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또 좌파들은 혁명을 위해서 폭력, 이 사회 각종 이 폭력을 유발해왔고 각종 강공서 점령이라든지 이들은 이 사회의 폭력적 행위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진정한 극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요, 바로 그런 좌파 쓰레기들이 극우의 대상입니다. 나라가 자유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탄핵이 되고 죄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됐을 경우에는요, 어느 국민들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를 외치고
또 탄핵 무효를 외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결국 좌파들에게 넘어가고 이 좌파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김무성, 유승민이 등 이 대한민국 역적 배신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를 바로 잡자라는 사람들이 그겁니까? 야, 이 병신 새끼들아, 한마디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자칫하면 잘못하면 니네 애비도 태극기를 들 수 있다. 그러면 막말로 니네 애비도 니네 애미도 극우 세력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극기 세력들에 대한 존중하는 세력들을 다 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니네 애미가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 그러면 니네 애비는 위장주의, 기회주의, 니 같은 사생활을 난 쓰레기 부모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결국은 우리네 지금 태극기 집회에 놓았던 60, 70대 분들이 무슨 수로 그분들이 민족주의를 외칩니까? 그분들이 외치는 것은요, 자유를 지키게 달라. 그리고 잘못된 대한민국,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이런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불법과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달라.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가깝게는 한국 전쟁의 희생자 피해자들이고 또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자유주의를 지켰던 분들, 그리고 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일구었던 산업의 핵심 우리 어떤 보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극우라고 폄하하는 이런 자한당, 이런 그 미통당, 이 쓰레기들, 이 인식의 차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막말을 했다. 뭐 세월호 막말을 했다. 세월호에서 어떻게 무엇이 막말입니까?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게 막말입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위안부에 대해서 타치하면 전부 다 막말이고 이것은 국민 눈에 거슬리는 거고 자기들이 보라보는 진실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는 저뿐만 아닙니다. 또 5.18 관련해 가지고 이 지난 자유한국당 내에서 세 사람, 김진태,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등이 막말을 해가지고 이 많은 소위 이 젊은 사람들이 자한당을 예면하게 됐다는데요. 막말인지 그것이 진실인지 그것이 합리적 의심적인지 그들이 어떻게 진단합니까? 옛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거칠어야 된다. 야당은 들야자입니다. 야는 들야자. 이 들에서 밖에서 뒹구는 것들이 야당이지 콩나물 시루에 자라는 것들이 야당이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야당은 목소리도 해야 되고 또 막말도 할 땐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야당의 기본 본연의 생각입니다. 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막말보다 더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윤미향 전의원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제기를 그들은 뭐라고 봅니까?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그들은 이분법적인 국민의 평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질타와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야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우파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또 기존 대한민국의 보수층들을 향해 가지고 친일인이었더니 반공이었더니 거군이었더니 막말이었더니 이딴 짓거리로 해가지고 그들은 그거 탈피하려고 합니다. 이 야당이 그러면 싸우지 않는 야당이 존재가 있습니까? 따라서 JBC가 방송, JBC 뉴스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좌파 독재 정권이나 저는 위장된 보수우파 쓰레기들이나 일란성 상도입니다. 저들은요 더 괘씸한 게 뭐냐면요, 지난 총선 때 바로 자유우파 태극기를 들다가 그래도 미통당이다 해가지고 미통당으로 갔던 분들 정신 차리세요. 영원히 갔어요. 영원히 갔어. 나는 친일의 딱지를 떼겠다. 나는 반공의 딱지를 떼겠다. 나는 거구의 딱지를 떼겠다라는 분들 가세요. 가시라고.
영원히 미통당 가가지고 미통당 2중대 3중대 노릇을 했어요. 그런 자들을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 특히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요, 정신만 똑바로 차렸어도요, 미통당은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미통당을 지지하자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분열이고 당신들이 분탕이다. 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Fuck you입니다. Fuck you.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런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되면서 보면요, 열불이 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은 엎질러지고 이런 무식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미통당을 지지하세요. 제시카 방송은 대한민국이 뚜쪽나는 한이 있더라도 미통당 지지할 일은 없습니다. 미통당 조지는 방송, 그들이 말하는 극우 방송, 그들이 말하는 친일 방송, 그들이 말하는 막말 방송, 그들이 말하는 반공주의 방송이 JBC 뉴스가 추구하는 그 방송의 방향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친일했다. 친일에 무엇을 친일을 했습니까?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을 수립했던, 김일성 관계 북한 정권을 수립했던 놈들 약 20명 정도 중에서 약 17명 정도가 전부 다 김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친일을 했던 세력들입니다. 이 새끼들을 다 세탁을 해버렸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친일 전략했던 자들은요, 좌파들이 수두룩합니다. 좌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파들을 향해 친일을 했답니다. 자, 친일을 했으면 친일에 대한 어떤 근거를 팩트를 내죠. 지금 대관절 2020년, 야, 이 병신 새끼들아, 너네 자식들 중에서 일본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임종석이하고 양정철이가 도쿄에서 서로 청바지 입고 도쿄 저쪽 그 긴자 쪽을 걸어다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북에 올렸던데요.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에 왜 갑니까? 위안부 회식하면서 왜 일본 과자를 쳐드시면서 회식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죠? 왜 이 새끼들은 피놈 친일이라고 합니까? 친일이 어디 있습니까? 친일 한번요, 이거 전수조사를 하면요, 자빨들 수두룩 놉니다. 그 할아버지 세대들요.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많습니다. 어떤 놈이 어떻게 친일했고. 그러면 김대중이가 일본말을 씁니다. 김대중 일본말을 잘합니다. 김대중이가 친일입니까? 친일이에요. 김대중이는 아키토 천황이 죽었을 때 그때 조문회로 갔습니다. 머리까지 숙이면서. 친일 아닙니까? 더 친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대중이가 납치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김대중이가 그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때, 김대중이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생활을 하고, 거기서 정치 자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김대중이 일본의 후원회장, 김대중이 DVD를 봐줬던 사람하고요, 제가 친합니다. 한국에도 그 사람이요, 매년 DJ 서거일날, 또 DJ가 살아있을 때 동교동에 오면요, 그 사람이 김대중이가 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났던 그 비디오 VTR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VTR을 갖고 있습니다. 이 8mm VTR요. 근데 일본 애들이 와서 촬영했던 걸요. 그러면 친일이 누굽니까? 과연 친일을 할 수 있을까요? 친일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가지고 친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김대중이 깔까요? 김대중 일본말 하는 거 깔까요? 김대중이 작고하기 2달 전에 비디오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친일입니까? 그래서 이 친일이라는 것은요, 좌파들이 전형적인 하나의 증거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자유파가 무너진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과 탄핵 후 국회가 2016년 12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을 했을 때, 그때 가결을 했을 때와 다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도 그 정도까지 뭐 좌우 대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녹일남이 이놈의 새끼 대한민국을 뭐 박근혜 대통령 창렬로 비교해 이 개놈의 새끼 이 호루 새끼 하면서요, 이 종북 좌파 쓰레기들은 제초제 뿌려가지고 그냥 패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극악적으로 방송을 하고, 오직 이 타겟은요 이 종북 좌파 쓰레기들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 쓰레기들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 일념에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가방송도요, 이것이 뭐지? 그러면서 이 썩었던 탄핵의 가장 핵심 원인은 바로 김무성, 유승민 등 박근혜 대통령의 피와 살집을 뜯어먹었던 그 6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기막힌 현실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결국은 위장 보수 우파 또 사탄파라는 말이 나오고, 그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시각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충격과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수 우파의 피를 받았던 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보수파는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보수파를 가칭한 위장주의, 출세지향주의, 소위 사기 보수 우파 세력들이 그동안 이 정권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권, 이명박 정권 때, 뭐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부터 시작됐다고 봅시다. 그들이 기생버섯처럼 계속해서 살아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무너졌습니다. 이 자유미래통합당이 정말 정당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저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개나발 같은 얘기들, 뭐 치팅이었더니 벗어나야 되냐더니 수구에서 벗어나야, 수구의 개념이 뭐냐고 이 병신아, 수구의 개념이 뭐냐고, 수구에서 벗어나야 된다니, 뭐 거구에서 벗어나야 된다니, 막말에서 벗어나야 된다니, 치는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빙신들아, 너희들이 진정고 가질 수 있는 보수 정당의 가치가 뭐냐고, 가치가 이 빠도 쪼다 같은 놈들아. 그냥 뭐 중도 보수 그 개낭을 풀지 말고, 너희들이, 나는 그 당선자들한테도 얘기해 보십니다. 어떻게 이 병신들아, 너희들이 더불당을 정의, 공정, 공공, 세련, 선, 추구 이런 집단으로 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이 미통당은 더불당에 2, 3중대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이 아닙니까? 어떻게 미통당을 그렇게 봅니까? 이들이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세면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이라는 당선자, 이 김웅이라는 자는 전통 보수 우파의 그도 아닙니다. 이 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자는 그 유승민과 함께 결합됐던 자입니다. 검사 짓거리 하다가 한번 검사 이 내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미통당 공천을 받고 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자 언론에 가끔씩 많이 출연합니다. 탄핵을 인정하지 못해 거부감 들었다. 태극기 세력만 국민이냐 이야기를 들었다. 이 자 이거 완전 개쓰레기 중에 쓰레기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사탄파들이 잉태했던 자들은 다 사탄파의 어떤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들의 리그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항상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이는 이야기 나오는 실체의 자체가 지금 미통당입니다. 미통당. 다시 말하자면요, 대한민국은 이 북한 이 김정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한 번도 안전하고 한 번도 자유롭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지금 현재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스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무지항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재 대한민국은요, 독재와 반독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
나아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북한 김정은 집단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독재와 반독재의 구조는 이미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아니냐의 한판 싸움입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체성을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운동주의 있었어요. 그러면 우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 닫고 닥치고 그냥 무조건 문재인 지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과거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탄압받던 세력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오히려 이 자들이 자유를 부정했던 자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탄핵을 일으켰고 이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을 김정은 체제와 대한민국 종북 세력들이 합작해서 기존의 체제를 뒤엎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기, 권력, 쿠데타, 찬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전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결국 확신에 가득 찬 집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과 형태는요, 반공자유법치체제 해체입니다. 그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 전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주의를 허물어야 되고 왜 반공주의를 허물어야 되고 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극우, 그들이 말하는 어떤 애국주의 운동 중심을 허물어야 되고 왜 그런 운동을 이 미통당이 거군이 친일이니 또 이 수구 꼴통 세력으로 폄하합니까? 이 국책 변경 관련해 가지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국책 변경 핵심은 바로 촛불혁명이라는 말 자체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본질적 표현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적 경험에 의해 구축된 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인 반공자유주의 법치국가 이 정체성을 또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유일한 전통국가이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정통성 기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 자체를 다 허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고 있는데 이 허무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미통당이 앞장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결구도 그 본질은 바로 민족사적 전통성에 있습니다. 민족사적 전통성 투쟁은요, 대한민국이냐 북한 정권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편이 아닌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면서 결국 북한 편에 빠져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보수파의 힘의 논리에서 밀리고 있고 또 북한은 이들의 우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을 처먹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사사건건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반공벨트를 형성시키겠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자유주의 운동에 보다 더 앞장서겠다. 이것이 거구입니까? 이것이 수구 꼴통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좌파, 이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싸워도 시원찮은 판인데 오히려 그런 싸우지 않는 위장주의 이 자들을 자유우파 세력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한편이 됐다는 그 자체는 결국 그들도 저는 일란성 상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유우파 시민단체로 자처하는 자들, 미통당, 문재인 정권, 북한 김정은 정권 사각 라인을 본다면요, 저는 속든 안 속든 간에 이 라인들이 전부 다 한 울타리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국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이 세력들은요, 바로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체제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이 외롭고 고독하지만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JBC 뉴스는요, 절대적으로 이 JBC 뉴스가 거구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또 친일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반공을 하는 꼴통 소리 듣더라도 JBC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반공 법치 이 기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액면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통합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죽은 대통령이 아마 국립묘지에서 살아서 일어날 겁니다. 이 자식들이 어디 지금 보수 우파의 자체를 말이야 이딴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모두들요 일어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잡아들여 저거 미통당 저거 잡아들여가지고 이 정신 차리게 돼. 이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형성이 되니까 깨춤추고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쳐들어오면 너희들 모가지 먼저 따인다고 이 병신 새끼들아.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이 병신들아 생각 잘 보고 단대해라고. 내가 걱정돼서 이야기한다고 임마. 니네 집구석 다 잡아간다고 이 병신아. JBC 뉴스 내 같은 경우는요 악질로 봐가지고 오히려 순화시킬 겁니다. 순화시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 병신아. 그래? 내가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뽕수에 해가지고 저런 이장된 보수 좌파 쓰레기들 노맨클럽 트라우들 다 잡아들이는데 내가 일조하겠습니다. 그 자리 준다 그러면 이 병신아. 내가 사상 전향하겠다고. 너그 같은 놈들 혁명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을 하려고 하면요. 혁명을 할 자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와 기본적인 이 성향이 또 마음가짐 또 이 도덕적인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혁명을 기하려는 자들이 소위 노멘클라프라 관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핵심 자본주의 물을 빨아먹는 새끼들이 무슨 놈의 혁명입니까? 혁명? 뭐 인권? 평등? 정의? 뻥이다고 이 새끼들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